그리움 하나가 곱게 물든 나뭇잎 끝에 매달려 춤을 춥니다. 이런 날엔 시집을 꺼내 마음 따뜻한 시를 읽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도 곧 성질 급한 겨울에게 떠밀려 아쉬움을 남기며 떠나겠지요. 잠시 귀 기울여 나뭇잎들이 낮은 곳을 찾아 몸을 눕히며 들려주는 사연을 적어보면 어떨까요? 삶이란 몸과 마음을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하네요. 각자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북돋움을 진행하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포시 늘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본 방송은 신앙송과 함께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아름다운 가을에 어울리는 시 한 편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을처럼 아름답고 싶습니다. 이채. 가을에 오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등불 하나 켜두고 싶습니다. 가을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진실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가을엔 그리움이라 이름하는 것들을 깊은 가슴으로 섬기고 또 섬기며 거룩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싶습니다. 오고 가는 인연의 옷깃이 쓸쓸한 바람으로 불어와 가을이 올 때마다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세월. 꽃으로 만나 낙엽으로 헤어지는 이 가을을 건너라면 경건한 그 빛깔로 나도 물들고 싶습니다. 그대여, 잘 익으면 이렇듯 아름다운 것이 어디 가을뿐이겠습니까? 그대와 나의 사랑이 그러하고 그대와 나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꽃으로 만나 낙엽으로 헤어지는 계절이 가을이라고 합니다.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나무들이 한 장 한 장 물든 나뭇잎과 이별하면서 조용히 자신을 비워내는 모습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허유선님의 인생의 한 번은 나를 위해 철학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선님은 잘 사는 삶에 대하여 연구하는 철학 박사입니다. 동국대학교 철학과에서 칸트 철학을 전공하고 강의와 저술 작업을 통해 철학하는 것의 재미와 의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철학을 일상적으로 풀어내는 팟캐스트 조금씩 익숙해지는 철학의 공동 제작과 진행을 맡고 있고요. 저서로는 나는 너와의 연애를 후회한다.
소크라테스 시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요? 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철학이란 살면서 찾아오는 물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출발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이미 철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철학한다는 것이 우리 현실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소중한 삶을 잘 돌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며 더 가까이 그리고 깊이 자신을 사랑하라고 알려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때로는 함께 있을 때 더욱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사랑의 기술로 유명한 20세기 철학자 에리 프롬은 외로움이 우리 삶의 필수 요소라고 말하네요. 태어난 이상 외로움은 뗄 수 없이 삶에 따라붙는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이고, 그러니까 외로움 곧 혼자인 것 같다는 느낌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몸과 마음의 만족감을 증진하고 고통을 줄이는 일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행복의 양보다 질을 강조하고요. 그는 육체적 만족보다는 정신적 만족이 더 고차원의 행복이고, 인간은 정신적 만족을 얻을 때 더 깊은 행복을 느낀다고 주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기쁨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아닐까요?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접근하고 싶어서 인간의 삶에 대해 접근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으로 있기 위해 필요한 특성은 바로 인간으로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음의 특징은 시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고 늙어가며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하게 되지요.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은 죽는 그날까지 결코 멈출 수 없고 항상 움직이고 변화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학에서 실존의 의미라고 합니다. 죽음이야말로 반드시 만나고 말, 그리고 자신이 감히 예측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절대적인 한계지요.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것이 생생하게 보이고 들리고 느낀다고 합니다.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내가 살아있다, 오늘을 산다는 뜻은 바꿔 말하면 나는 죽어가고 있다,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잊어야 죽는다는 사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이데거에 따르면 죽음을 잊으면 현재로서 살지 못한다고 하네요. 죽음을 망각한 사람들은 매일 나의 생명이 똑같이 이어지듯이 나를 둘러싼 많은 관계와 상황 역시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칸트는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이 가진 소질 및 재능을 개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 좋아했던 것,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을 떠올리거나 시도해보는 시간을 우리는 삶에 허용하고 있을까요? 자신을 돌보는 일,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음미할 수 있는 일 역시 삶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타인에 대한 의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나에 대한 의무지요. 내가 스스로를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지 않으면서 타인에게만 인격적으로 잘 대하려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자신 있게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의무를 우리의 일상 속에 포함해 주어야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삶의 작은 목표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행복에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구체적인 목표와 성취 기준은 다르지만 왜를 계속 묻다 보면 행복하고 싶어서라는 답변에 도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연속적인 인생 전체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행복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그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왔다는 뜻이 아닌 것처럼 한 번의 성취, 한순간의 만족으로는 전체적인 좋은 삶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공자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로 풀이합니다. 그는 사랑의 실천법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사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상대가 먼저 하게 해주는 태도랍니다. 한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겪기 싫고 꺼리는 일이 있다면 상대에게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 태도랍니다. 거기에 덧붙여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랑은 나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없으면 내 사랑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를 아끼는 삶이란 나 자신을 아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영혼, 곧 나의 마음을 살펴보고 돌보는 일인데요. 진정으로 좋은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좋은 삶을 위해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믿고 바라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느낀 그 모든 내용이 정말 그럴 만한 것인지를 잘 검토하고 헤아려 보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을 나의 것으로 느끼며 살기 위해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에게 안부를 묻고 대화하듯이 진심으로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겠고요. 진짜 사랑하면 상대의 사소한 말조차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말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듯이 나에게 말 걸고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허유선님의 인생의 한 번은 나를 위해 철학할 것을 읽고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허유선님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소용돌이가 생겨 뭐가 뭔지 혼란스럽고 때로는 불안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고민을 할 때 해결하는 하나의 실마리로서 철학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름을 남긴 대단한 철학자들이 인생의 고민을 풀어나가며 철학을 하는 이유는 흔들리는 삶조차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나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확답보다 진실한 물음과 대화의 시간, 돌봄의 태도라고 하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북도둠의 이진숙이었습니다. 11월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마무리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며 다하지 못한 것들을 둘러보며 마칠 수 있도록 해보고요. 만나는 사람의 가슴에 훈훈한 사랑의 꽃이 피어나도록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며 지내시고 저는 12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